5월 16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83% 상승한 2753.0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95% 상승한 870.3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4종목, 코스닥에서는 2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제조,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8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화장품 섹터입니다. 주요 화장품 업체들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화장품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화장품제조와 한국화장품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늘어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이 같은 화장품 기업들의 호실적은 기존의 한국산 화장품 소비를 이끌던 중국뿐 아니라 북미나 동남아 등으로 한국 화장품의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면서 수출이 강하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화장품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이번 전력설비 섹터입니다. AI 산업의 성장으로 글로벌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호황기를 맞은 국내 전력기기 업계가 향후 3년치 이상의 두둑한 일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의 국내 전력기기 3사의 올해 수주잔고는 총 13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수주잔고인 10조 1천억 원과 비교했을 때 34% 성장한 수치예요. 한편 미국의 최고 에너지 규제기관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데이터 센터 증가 등에 의한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망 구축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이 중에서도 LS일렉트릭은 MSCI 지수 편입 기대감도 동반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로 발표됐습니다. 2021년 4월 이후로 가장 적은 상승률을 보인 것인데요. 그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를 낮출 거라고 해왔던 만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젯밤 미국장은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88% 상승 마감한 부분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훈풍으로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주 일요일에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소 10조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힌 부분도 반도체 섹터의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4번 의료기기 섹터입니다. TV금융투자에서 보고서를 통해 역사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업종의 성수기인 2분기에 접어들면서 4월 미용 의료기기 국가별 수출액이 미국과 일본, 태국, 대만에서 높은 성장세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임플란트의 중국, 미국, 네덜란드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분석 속 일부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이 중에서도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이 이오플로우에게 제기했던 특허 분쟁의 효력 중 일부가 정지되었다는 소식 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메타바이오메드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다음은 5번 폴더블 아이폰 섹터입니다. 애플이 폴더블 기기와 관련한 특허를 출원한 데 이어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 패널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폴더블 아이폰 출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오랫동안 아이폰과 맥북에 디스플레이를 제공해온 애플의 주요 부품 파트너사로 외신과 국내 증권사들은 애플이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는 시점을 2026년 연말에서 2027년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며 지켜왔던 폴더블폰 선도업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더해지면서 아이폰 및 폴더블폰 관련주 일부가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애플은 6월에 열리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한 음성비서 시리의 차세대 버전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생성형 AI가 탑재된 차세대 시리는 이용자와 더 원활하게 대화하고 다양한 종류의 요청을 이해한 뒤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며 애플은 이 기능을 기기 자체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형태로 구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애플은 다음 달 중으로 비전 프로 헤드셋을 한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어요. 이러한 소식들 속 폴더블 및 아이폰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였으며 이 중에서도 세경하이테크는 최근 호실적을 발표한 부분도 함께 부각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늘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후실적을 발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는 총 775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최근 5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윙이푸드가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윙이푸드는 지난 3월 3자 배정 유상증자 및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다는 소식을 알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캠트로닉스는 매출액이 늘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신한투자증권에서 캠트로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31,000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한 부분도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한편 해성에어로보틱스와 상상인 인더스트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어서 CJ시푸드를 비롯한 사조대림, 동원수산 등의 수산 기업들은 호실적 발표 속에서 상승했는데요. CJ시푸드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상승한 실적을 발표했으며 사조시푸드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사조대림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수산 기업들의 호실적 속에서 특히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한 CJ시푸드가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다음으로 그린케미칼이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공급업체의 무탄소 전력 활용을 강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탄소 배출이 2020년 이후 30% 가까이 폭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철강과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의 관세를 인상하는 부분도 지속 부각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탄소 배출권 및 철강과 비철금속,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상승한 가운데 특히 장중 특징주가 붙어주었던 그린케미칼이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체시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만간 다시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한동훈 관련주로 상승한 것이라 알려졌고요. 다음으로 성호전자는 최근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실적 우려 속에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성호전자는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은 줄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현대리바트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늘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후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